안녕하세요. 아라의 면장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평가 문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근하려면은 유튜브에서 아라의 면장 치시고 재생 목록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차별 사이와 끝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기출문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 1번 봅니다. 소방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2번,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避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3번,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자, 네 번째,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 10초 드립니다. 자, 1번의 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내용은 소방시설법에서 나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1, 3, 4는 소방기본법이고요. 자, 2번은 소방시설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멉니다. 2번이.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하는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것. 첫 번째,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두 번째, 이음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세 번째, 산업단지. 네 번째,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자,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은요, 그냥 이렇게 산업단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산업단지 하면 틀려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서가 없어서 이거 그냥 산업단지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 봅니다.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번 타고나무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제의 처리. 3번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번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3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요, 답이 4번입니다. 자, 1, 2, 3번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맞고요. 4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통지, 그 다음에 이제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뭐예요? 자,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화재의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소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2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3번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4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소방기본법에 대한 옳은 설명. 자, 4번은요. 자,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 소방기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1, 2, 3은 소방시설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방특별조사, 2번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3번 화재 등의 통지, 4번 관계인의 소방활동. 5번은 옳지 않는 거예요. 기본법의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소방특별조사는 시설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화재 경계 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벌을 방해한 자, 3번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 4번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자, 6번은 자, 4번입니다.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1번은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자, 화재 경계 지구 안에서여서요. 근데 화재 경계 지구 안이 아니고 일반 지역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뭔가 지금 반대로 된 느낌이죠. 좀 이와 같은 이상한 게 한 두 군데 나오는데요. 자, 뭐 이미 법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불가할 얘기는 아니고요. 자, 좀 특이하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3번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 자,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화재 조사가 아니고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관계 공무원은 자, 소방특별조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1번도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번 봅니다. 다음 중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속하지 않는 처벌 수위.
1번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번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3번 화재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번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자, 5초 갑니다. 5초.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거는 피난 명령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셉니다.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이죠. 에서 정하는 무창층의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번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상일 것.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자, 8번은 바로 갑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1.2m 이내일 것. 자, 이하일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1번은 50cm 이상의 원의 내접 맞죠?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9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1000세대 아파트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는가? 1번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 2번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4명. 3번 소방안전관리자 2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 4번 소방안전관리자 2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4명. 몇 번입니까? 자, 9번. 자,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요. 자, 이 관리자는 뭐냐면 그냥 1명이에요. 1명. 자, 우리 책에서 무조건 1명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초특급에서 죄송합니다. 초특급이 아니고 초고층. 초고층에서는 이게 3명 이상이 항상 상주해야 된다. 3명 이상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소방안전관리자 몇 명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몇 명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다가요. 세대수나 연면적이 늘어날 때 이제 보조자가 늘어납니다. 보조자. 그래서 이 보조자가 보조자 봅니다. 보조자는 첫 번째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 나누기 300으로 해주면 돼요. 300세대. 자, 두 번째,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자, 일반 건물이에요. 건물.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자, 연면적. 자, 제곱미터겠죠. 연면적 나누기 15,000제곱미터로 해줍니다. 15,000제곱미터.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소수점은 버리는 거예요. 소수점은 버림. 자,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반올림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소수점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책에서 얼마예요?
자, 아파트니까 1000세대라겠죠? 자, 300 나누기니까 얼마예요? 3.3 나왔죠? 300이니까 약 3.3, 약. 그러면은 소수점 버리니까요, 무조건. 자, 그래서 몇 명이 됐습니까? 3명. 자, 그래서,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갑니다, 10번. 10번에서 다 봅니다, 10번. 한국 소방안전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한다. 선임 자격으로 적절치 않는 자는 자,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20층,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아님. 자, 1번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번 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번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몇 번입니까?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봅니다. 자, 10번 문제가요. 자, 이런 10번 문제가 실제로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에 이런 스타일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제 학급 문제,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학급 문제도. 그러나 자, 중상으로 가면은 이런 스타일로 물어봅니다. 바로 그냥 답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한번 생각하게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도 봅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자, 몇 급을 선임해야 되는지를 지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몇 급을 선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이게 몇 급 대상물인지 1급 대상물인지 특급 대상물인지 뭐 2급인지 3급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연면적은 지금 5,000제곱미터래요. 5,000제곱미터. 그럼 이 5,000제곱미터는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특급도 아니고 1급 특급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급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럼 이 특급도 아니고 자, 1급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뭐 2급이나 뭐 3급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옆에 이걸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자,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자, 층수가 20층이죠. 20층. 자, 20층이면 뭐예요? 11에서 29층이면 이거 1급이죠. 1급. 1급 대상물이죠. 자,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스프링쿨러는요. 스프링쿨러만 보면 뭐 2급, 3급일 같은데 자, 뭐 1급 특급은 뭐 당연히 스프링쿨러 설치된 게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힌트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11에서 29층이니까 1급 대상물이다. 그러면 1급, 자, 선입을 할 수 있는 1급을 찾아야 되겠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되는 그 대상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1급 선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2번입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3년, 이게 틀렸네요. 이게 7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특급은 20년 이상, 자, 1급은 7년 이상, 이거는 2급이에요, 2급, 3년은. 자,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3번 봅니다. 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자, 4번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요. 자, 그래서, 자,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2021년 3월 1일 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경우 언제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언제까지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옳은 것. 단, 한 달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1번 선임 2021년 4월 1일 신고 2021년 4월 14일 2번 선임 2021년 3월 30일 신고 2021년 4월 13일 3번 선임 2021년 3월 30일 신고 2021년 4월 12일 4번 선임 2021년 4월 1일 신고 2021년 4월 15일.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선임은, 자, 일단 뭐, 연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3월 1일 날, 3월 1일에, 뭐예요? 3월 1일에 사용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 날로부터, 여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죠. 자, 30일 이내. 그러면 30일 이내니까 뭐예요? 3월 1일부터 해야 되겠죠. 날로부터니까. 그러면 3월 30일이 되겠네요. 자, 3월 30일까지 선임하고, 그 다음에요. 자, 신고는요. 신고는 뭐예요? 이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3월 30일. 자,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죠. 자, 선임된 날로부터요. 그럼 3월 30일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3월 30일부터 날짜를 세서 14일이니까 며칠인가요? 4월 자 13일까지인가요? 그렇죠? 4월 13일이죠. 왜? 31일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30일, 자, 4월 1일, 이렇게 가지고 4월 13일까지 하니까 14일이죠. 자, 그래서 14일 이내 하면 되니까요. 4월 13일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지금 여러 군데 문제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잘못 해석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 자,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1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번.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번. 화기 취급의 감독. 4번. 소방훈련 및 교육. 자,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4번이죠.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중첩이 된다고 그랬죠. 자, 소방안전관리자하고 관계인의 업무가 중첩된 게, 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3가지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1급 특정 소방 대상물로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이며 사용 승인일이 2018년 5월 20일이다. 2021년도에는 언제까지 종합정밀과 작동 기능 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1번 종합정밀점검 2021년 5월 30일까지, 작동기능점검 2021년 11월 30일까지. 2번 종합정밀점검 2021년 5월 20일까지, 작동기능점검 2021년 12월 20일까지. 3번 종합정밀점검 2021년 5월 1일까지, 작동기능점검 2021년 12월 1일까지. 4번 종합정밀점검 2021년 5월 30일까지, 작동기능점검 2021년 12월 30일까지. 몇 번입니까? 10초.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용 승인일이요. 자, 답을 먼저 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자, 5월 31일까지, 작동 기능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사용 승인일이, 자, 2018년 5월 20일이래요. 그러면 자, 종합정밀점검은 언제 받아야 되나요?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죠.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일이 5월이니까 그 속하는 달 그러면 말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실시니까 자, 말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하면 돼요. 자, 이렇게 5월 31일 날 했다면, 자, 이제는 작동 기능 점검은, 자, 뭐예요? 사용 승인일이 지금 5월 20일이어서 5월 31일까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31일 날 종합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그러면 작동기능 점검은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면 돼요. 그러면 자 봅니다. 자 6월 30일, 7월 31일, 자 8월 31일, 9월 자 30일, 10월 31일, 11월 뭡니까? 11월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자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니까 마지막 날에 하면 돼요. 근데 지금 5월 말일날 했기 때문에 이때 그냥 말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5월 31일 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5월 20일 날 할 수도 있고요. 5월 10일 날 했다고 봅시다. 자, 속하는 달의 실시니까요. 속하는 달의 실시기 때문에 5월 10일 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5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이죠. 자, 11월 10일이 6개월이 되는 달이에요. 11월 10일이 6개월이 되는 달인데 달의 실시 그랬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5월 10일 날 했어도 작동 기능 점검은 11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봅니다. 14번. 소방 14번.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의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산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신청 건축물이다. 자, 2번. 동의권자는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3번. 동의사항은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4번. 동의 시기는 건축 허가를 한 후 바로 동의를 구한다. 자, 14번은 4번이죠. 자, 동의 시기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동의 시기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1번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신청 건축물에 자, 동의를 요구하는 거고요. 자, 동의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자, 여기 동의사항 이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자, 15번 갑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5일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의 해신을 통보한다. 2번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에 1회 연장 가능하고 보완 기간 내 미보완 시는 동의 요구서를 발려한다. 3번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취소 통보한다. 4번 동의 해신 후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장에 기재 후 관리한다. 15번. 자, 이거는 쉽죠? 자, 뭐예요? 5통, 4보, 7치죠. 근데 이게 7일 내 취소인데 10일 이내나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5통, 4보, 7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16번 봅니다. 비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번 비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개방행위. 두 번째 비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세 번째 비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네 번째 비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 적지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옳지 않는 거. 자, 16번은 1번입니다. 개방행위는 아니죠. 개방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금지행위는 지금 이게 개방행위가 아니고 폐쇄행위. 자, 폐쇄하면 안 되고요. 훼손하면 안 되고, 변경하면 안 되고, 주위에 물건 적치하면 안 되고요. 어떤 장애물을 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인데 1번은 반대로 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넘어갑니다. 7번 옥상 광장 설치 대상물로 옳지 않는 것은 1. 공연장, 종교 집회장으로 쓰인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번 문화 및 집회시설 3번 그림 전시장 4번 유락시설 중 주점 영업. 자, 17번은 3번입니다. 전시장 안 들어가고요. 식물은 안 들어갑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18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로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근린 생활시설 중 체력 단련장. 2번 의료시설, 숙박시설. 3번 강의실 및 휴게실. 4번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는 제외. 자, 몇 번입니까? 자, 5초.
자, 18번은요. 지금 3번이 아닙니다. 강의실 및 휴게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1번. 근린 생활시설 중 체력 단련장 들어가고요. 또 공연장 들어가고요. 종교 집회장 들어갑니다. 또 의료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뭐 방송국, 촬영소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강의실, 휴게실 이거는 아니고요. 다중이용업소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 최해 들어가고요. 교육연구시설 중 학습소. 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19번. 김소방 씨는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최초 실무 교육과 이후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자, 1번. 최초 실무 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차기 실무 교육 이후 2년마다 최초 교육일 전날까지. 2번. 최초 실무 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차기 실무 교육 이후 2년마다 최초 교육일까지. 3번. 최초 실무 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기 실무 교육 이후 2년마다 최초 교육일 전날까지. 4번. 최초 실무 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기 실무 교육 이후 2년마다 최초 교육일까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 19번은 1번입니다. 1번. 자,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 하실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후 실무 교육은 매 2년마다 최초 교육일 전날까지 받으면 돼요. 최초 교육일 전날까지. 자,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지금 2, 3, 4는 20번 봅니다. 소방 특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명령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2번. 대상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이다. 3번. 조사자는 관할 소방대장이다. 4번.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 어떤 거죠? 어떤 겁니까? 20번. 자, 20번. 자, 5초. 자, 조사자는 3번. 답은 3번이고요. 조사자는 관할 소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자, 소방 공무원인데 소방 대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자, 21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체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으로 나뉜다. 2번.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1년에 작동 기능 점검 1회, 종합 정밀 점검 1회 실시한다. 3번.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1년에 작동 기능 점검 2회, 종합 정밀 점검 2회, 총 4회 실시한다. 4번. 종합 정밀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자, 몇 번입니까? 자, 21번은 3번입니다. 3번.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1년에 작동 기능 점검 2회, 종합 정밀 점검 2회, 총 4회 실시가 아니고 총 2회 실시합니다. 그럼 여기는 2회 하는 건 맞고요. 종합 정밀 점검 2회 한다는 말도 맞아요. 그럼 왜 4회가 아니냐? 종합 정밀 점검할 때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 정밀 점검할 때 작동 기능 점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2회 하면은 되는 거예요. 2회.
종합 정밀 점검할 때에 작동 기능 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급도요,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이 맞아요. 2번 지문이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작동 기능 점검은 2번 하고요. 종합 정밀 점검은 1번 하는 거예요. 왜? 종합 정밀 점검할 때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년에 작동 기능 점검 2에 종합 정밀 점검 1에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서로 분리됐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1에 이거 1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문은 작동 기능 점검 2하고 종합 정밀 점검 2에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데 총 4회가 아니에요. 총 2회 하는데 이 속에 작동 기능 점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2회 하는 거예요. 자, 22번 봅니다. 건축 관계 법령의 용어 중 대수선의 범위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번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번 석가래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번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범위로 옳지 않는 것. 자, 22번은 3번입니다. 석가래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석가래는 아니에요. 이거는 석가래는 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